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마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가 없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지금 특히 서울 동남부 쪽이 전세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강동구, 뭐 송파구, 뭐 광진구 이런 데들이 지금 전세가 막 엄청 튀고 있는데 서울 전역으로 봐도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엄청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25개국 다 지금 전세 매물이 막 급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혼합되다 보니까 결론은 전세 주지 말고 실거주 하라.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뭐 반전세로 돌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전세 물량 좀 부족하고 뭔가 임대 시장이 지금 불안 요소들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수요 폭증에 전세값도 껑충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가 지금 되게 높죠. 다른 데들보다 좀 유독 막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공급되고 나서 이제 없어요. 이 동네도 이제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뭐 서초, 뭐 반포나 방배 이런 데들 좀 있지만 이쪽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기가 좀 시작되는 곳도 있고 나머지 지역으로 아마 번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하나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공공주택 이 개념으로 그 뭐 4년, 5년, 뭐 8년, 10년 이렇게 장기 임대 사업자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정권 초기에 임대 사업자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 전세 상승을 막아주는 뭐 순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들을 이렇게 쭉 권장을 했었는데 임대 사업자들한테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감면을 많이 해주거든요. 대신에 임대료 올리지 말고 뭐 6년, 8년, 10년 장기 보유하면서 빌려줘 라고 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는 뭘 했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뭐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 하면서 그 집값 상승의 원흉인 임대 사업자를 규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 임대사업자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미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하고 등록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흉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잡지? 얘네들은 이미 혜택을 다 줬는데 야, 혜택을 소급 적용해서 뺏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그 헌법에도 소급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냐?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자, 이거 위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전국 임대인 협회라고 임대인들이 하도 막 많이 당하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위헌 소송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합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게 합헌이래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주택 임대 사업자여도 너네는 공공성을 가지는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소급 적용을 한다면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는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이제. 이게 지금 엄청난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택을 가지고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이게 위헌이 안 났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때문에 위헌인지까지는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은 하면 안 돼요.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투자라든지 어떤 자기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법 체계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이걸 하는 건데 이 법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를 들어 이 2+2 줬던 임대차 2법 그 계약갱신 청구권도 소급 적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소급 적용을 한 것도 당연히 이제 합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15억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도 없이 대출을 제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담보 권한을 아예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위헌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했다가 졌어요.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이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집값이 너무 급등하거나 할 때는 뭐 그런 정책을 써도 된다. 뭐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만 보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민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막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이 규제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이거를 합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집을 사가지고 세입자를 맞추고 전세가 이제 2+2니까 4년 뒤에 내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샀다고 쳐. 근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막 해버려. 그래가지고 집을 산 사람은 뭐 만약에 임차인이 거부하면 실거주 못한다. 만약에 이런 법이 생긴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뭐 오늘부터 소급 적용해서 적용하겠음.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계속 위헌 소송을 넣어야 되나? 근데 위헌 소송이 이게 5년 만에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합헌이 나와도 되는 건가? 공공의 이익이라면은 국민의 재산권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규제를 해도 되는 건가?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투자는 못 하겠다. 이제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무슨 법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법이 생기면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되면은 세금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현 그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증세가 된다고 해도 정말 집값이 막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또 갑자기 막 또 강력한 그런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급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지. 어떡하죠? 참 이거 걱정입니다. 자, 올해 서울 아파트 착공 분양 물량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집값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인데 뭐냐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착공도 못하고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뭐 전세도 올라가고 뭐 지금 월세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그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소급 적용할 만한 법들을 막 생각할 만한 요인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점점 더 정부는 그 소급 적용해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쓰고 싶을 텐데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보유세를 늘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그 개인의 의견이라는 앞에 사족을 달긴 했지만 보유세 늘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다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20몇 번의 단발성 대책을 계속 내봐야 효과가 없으니 모아서 종합 대책을 내겠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안 내고 추석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약간 그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과열됐다. 그래서 추가 규제가 필요하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추가 규제는 집값이 과열되면 한다는 건데 지금 집값이 과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책에 나오는데 소급 적용이나 위헌성 정책들이 막 나올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 과연 누가 전세를 줄 것이며 누가 월세를 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뭐 집을 뭐 여러 채를 사가지고 뭐 임대업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 절반이 어쨌든 무주택자인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집을 사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자, 97 대책 민간 참여 없이는 반쪽짜리다 해서 단기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도 있었어요. 아, 이번에 뭔가 공급 대책이 제대로 한번 나오고 기존의 어떤 규제 같은 것들도 일부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뭔가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인이 나온다면은 집값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옛날 정책을 약간 되풀이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97 대책 나오고 나서 한 5일 뒤
5일에서 한 7일 뒤부터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안 잡히는 서울 집값, 더 센 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카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억까지만 대출 규제하는 거를 4억으로 더 낮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를 6억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4억으로 더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 사고 지금 대출 알아보는 분들이 지금 막 겁에 질려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잔금 못 치르는 거 아니야? 뭐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6억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규제 들어가면 나 집 못 사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보유세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언론에서도 이제 뭔가 추가 규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핵폭탄급 규제가 나오나, 이거 겁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밋밋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97 대책이 뭐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가격이긴 하지만 이제 아파트도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매주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는 것들을 지금 꾸준히 통계로 내고 있는데, 이 통계를 폐지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표본이 부족하고 사실상 집값을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그래가지고 뭐 월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계 자체를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이게 뭐 시장을 왜곡한다라는 어떤 논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인허가 단축해서 재건축 속도를 올리겠다. 한강벨트에 20만 가구를 짓는다라고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이제 그 공급 대책을 별도로 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작동을 하려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 개정이 지금 또 쉽지 않아서 이게 지자체 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민간 주도 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집값 사업성이 이중과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이 뭐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기부 체납 가지고도 이슈가 생겨가지고 또 진행도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모로 뭐 안 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민간 주도로 뭔가 하겠다는 거. 이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좀 잘 잡았다. 자, 그런데 또 정부가 또 다른 걸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사고 한 건에 중복 과징금을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건설업계가 또 패닉에 빠졌다. 뭐냐면 지금 산업안전 건설특별 중대재해법 이래가지고 지금 건설업에는 악재가 지금 막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노란봉투법도 있지만 뭐 여러모로 지금 뭐 하나 사고 나면은 뭐 박살내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중복해서 과징금을 맞으면 1,000억에서 5,000억도 맞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뭔가 건설을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회사가 휘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망할 수도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공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 건설사들은 또 이제 옥죄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진짜 누가 집을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또 규제를 또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구역이나 뭐 정비사업 이런 거는 또 규제를 또 완화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완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근을 주는데 오른손에는 또 회초리를 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있는데 채찍이 엄청 커. 채찍은 엄청 크고 당근은 조그만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먹으러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가지 말자. 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중대재해처벌 강화의 분양가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LH가 이번에 민간을 참여시켜가지고 민간 건설사가 짓게 할 거고 민간의 브랜드를 붙이겠다. 뭐 레미안이나 자이 이런 거 붙일 테니까 뭐 어떤 그 집 퀄리티가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LH가 한다고 했으니 뭐 참여를 또 해야 되는데 참여했다가 사고 나면 완전 박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참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사업성이라도 좀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좀 비싸게 해서라도 최소한 뭐 시세만큼이라도 받게 해주면 거기서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로또 청약 분만큼 사업성이 나빠지는 거니까 그 로또 청약 분만큼을
분양가에 다 반영을 해줘라. 그러면은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지지부진한 단지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반포에서 하나 분양이 나올 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랑 시세가 2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포에서 로또 청약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25억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분은 25억을 벌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조합은 25억을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억 손해 보는 거를 그나마 뭐 강남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 가지만 사실 대다수의 그 강남이 아닌 지역들은 사업성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데 분담금이 뭐 몇천만 원, 1억 더 나와서 아예 조합이 지금 막 멈춰 있는데 여기서 막 분상제를 또 하고 하면 이거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뭔가 공사가 돼서 준공이 돼야지 뭐 그게 공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뭔가 지금 엇박자 정책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잘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자, 대출 줄었는데 집값 올랐다. 9월 주담대 증가폭이 급감했다.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이 줄었는데도 막 지금 사람들이 막 집을 살라고 막 하는 이유가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지금 집 안 사면은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공급도 잘 안 되겠지만 공급 때도 임대 아파트가 나올 것이고 그 임대 아파트도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가고 공급 나오는 것도 뭐 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다린다고 갓 좀 모아봐야 청약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안 살려고 했던 대기 수요자들이 97 대책 이후로 지금 집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9억에서 14억 사이대 이런 데들이 지금 완전 소위 말하는 미친 불장인 동네들이 많거든요. 자, 97 공급 대책이 불쏘시개가 됐다. 그래서 강북도 타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매물이 없다 해서 성동 마포 가보면 뭐 성동 마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20억대 30억대도 그렇지만은 뭐 강남 뭐 잠실 뭐 할 거 없이 매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계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10억대들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초중반 대도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10억 초중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도 꽤 큰 단지인데 거기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 날 가가지고 집 보자마자 뭐 바로 그냥 사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 오늘도 지금 잠실에 뭐 매물이 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그것도 또 누가 사버리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한 2,000세대, 3,000세대인데 매물이 뭐 두세 개예요. 두세 개인데 그것도 하루에 하나씩도 없어지고 뭐 있는 것도 안 나오고 한 1억 5천 더 올려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잘 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도 체감되냐면 통계에도 나오는데 전국 아파트 값이 지금 다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9월 4주차 기준으로 보면은 다 빨간색이 어쨌든 들어온 거죠. 물론 이게 뭐 대책 때문이겠냐마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통계도 뭐 이렇게 잡혔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모로 이번 대책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게 통계도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또 불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제 화재가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인터넷 등기소도 안 되고 지금 뭐 신원 확인도 안 돼가지고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도 또 난립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한 2주 정도 걸린다는데 뭐 여기서도 불나 있고 뭐 지금 실제 시장도 불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부동산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또 아마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제가 지금 행정부여도 뭔가 하나 또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망도 마비돼 가지고 뭐 실거래 신고도 못 하고 해서 막 그 구청에 서류 들고 간다. 시청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대출도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고 증명서 발급이 안 돼 가지고 뭐 우선은 뭐 계약하고 나중에 뭐 합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엇박자 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좀 하나로 좀 잘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심각하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뭔가 좀 그 국민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